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좀 열받는 내용이에요. 며칠 전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인지 대국민 기자회견인지 뭔가를 좀 했어요. 근데 평가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국힘당 내에서조차 한숨이 나온다. 이제 망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윤석열이 2시간 반인지 몇 시간인지 그 하는 시간 내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기보다 김건희 쉴드를 치기 위해서 택도 아닌 어거지를 쓰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탈탈 털었다, 이런 개소리도 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특검이 위헌이다 라고도 했죠. 지가 특검 해놓고서는, 아니 언제는 특검 거부하는 것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특검은 위헌이다? 나 진짜. 예, 윤석열이란 자가 원래 그런 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는 뭐 당연지사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보면은 변호사들이, 그런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의뢰인에 맞춰가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유죄를 주장했다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유죄 주장하기도, 어떨 때는 무죄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검사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 수사를 해놓고서는 갑자기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네, 자기가 수사하던 그 기업에 뭐 이사니 뭐 이런 걸로 쑥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검사들의 머릿속에는 공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느 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냐, 자기 이해관계와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택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몇 년 전에 자기가 했던 일을 통째로 부인하는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를 좀 지나치는 말도 합니다. 특히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이쪽에서 발끈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유경수 여사도 박정희한테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조언하지 않았냐. 심지어 청와대 안에 있는 야당이다,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번지지 않았냐. 아, 그런데 왜 김건희는 나쁘다고 그러냐, 유경수는 나쁘다고 안 하면서 요딴 소리를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진짜 다들 발끈했습니다. 감히 김건희 따위를 쉴드 치려고 유경수를 끌고 오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죠. 그래서 도를 넘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말을 뻔뻔스럽게 합니다. 그것도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김건희를 쉴드 치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보인 윤석열. 야, 이거 정말, 제가 이 두 번째 주제를 진행하기 전에 한숨을 일단 딱 쉬고 진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한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인간이 아니죠. 지가 지 입으로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며. 그런데 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욕보인단 말입니까? 자기가 사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김건희를 쉴드 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인다고요?
유경수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진짜 네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차분히 진행을 하고 싶은데 자꾸 화가 나가지고요. 예.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까 오후 2시쯤에 나온 기사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채팅창에서 올려주셨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윤석열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골프 외교에 나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골프 외교를 준비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잡았대. 설마 골프 외교하려고 골프채를 잡았겠어요? 놀러 가려는 거지. 골프 친다는 욕을 먹기 싫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윤석열 니는 골프나 치고 있느냐라는 비난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미리 단도리를 치고 나온 겁니다. 마치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골프를 치는 것처럼 아직 일정도 합의되지 않은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트럼프 만나서 골프 치겠다고 미리 설레발 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골프라는 것도 웃겨요. 이거 원래 아베가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트럼프랑 골프 치다가 뒤로 굴러 떨어지고 뭐 이랬던 예, 그런 해프닝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연상시키는 거죠. 근데 말이 골프 외교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지가 골프 치고 싶은 거야.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김건희가 골프를 치고 싶나? 근데 골프 치러 갔다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 중요한 시국에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몰려오는 전운이 몰려오는 이 시점에 니는 한가하게 골프 치고 있냐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소리가 겁나니까 요렇게 미리 단도리 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새끼 정신 못 차렸네. 이 와중에 골프 칠 생각이나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잖아. 트럼프로 핑계를 댔을 뿐이지 실제로 트럼프가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모르는 판에 씨. 자, 그런데 윤석열의 뻘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나무위키를 보고 제가 나무위키 차단을 보고 뻘짓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뻘짓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요, 미국의 뉴스위크에 윤석열이 표지인물로 올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엄청 보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뉴스위크에서 윤석열을 엄청 추켜 세워준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라는 식의 보도를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지?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지 마누라다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튼 지금 이 적폐 언론들은 윤석열이 뉴스위크 표지인물이 됐다고 엄청 추켜 세우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는 이런 보도까지 났어요. 미국 뉴스위크 표지에 등장한 윤석열, 북한이 핵공격 나서면 즉시 핵 타격. 이게 엊그저께 났던 기사죠. 마치 윤석열이 엄청난 안보와 관련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맞서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하지만 주된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 사실상 뉴스위크도 윤석열을 돌려까고 대놓고 까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뉴스위크에서 대놓고 까였다.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윤석열이 엄청 호평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레기라고 하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문재인
노무현 부인도 문제를 일으켰다. 예. 뉴스위크에 이런 말을 실제로 합니다. 자, 처음 이 뉴스위크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북한 관련 얘기만 한 줄 알았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뉴스위크와 대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떠버렸던 내용이 지 마누라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야. 지 마누라와 관련돼서 쉴드 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검이 뭐 잘못된 거고 뭐 옛날 이전 정권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전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잖아. 지가 대부분의 시간을 검찰총장으로 있어 놓고서는 무슨 개소리야. 지가 모든 수사를 다 틀어막아 놓고서는 마치 탈탈 털은 것처럼 그렇게 개소리 뻘소리를 합니다. 아유 진짜 양심이 없는 놈이죠. 뭐 아무튼 근데 양심이 없으면 그냥 양심만 없는 걸로 말해야지. 왜 엉뚱한 다른 사람들을 물고 들어갑니까? 심지어 왜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또 왜 물고 들어가는데? 김정숙 여사 뭐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들이 문제가 있다고 꼬투리를 잡고 있을 뿐이고 없는 문제를 만들고 있을 뿐이지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지금도 윤석열을 비롯해서 이 또라이 같은 놈들은 김정숙 여사가 뭐 샤넬로부터 옷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샤넬이 제공했다는 옷이 뭡니까? 한글을 가지고 디자인한 거잖아. 그래서 한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입고 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새끼들이 한 번 입고 돌려준 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요. 샤넬에서 그 옷을 인천공항에 기증했다고 하잖아요. 기증했으면 되는 거지. 어쨌거나 그 옷이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이 아니잖아. 그리고 빌려 입은 거였잖아. 근데 그게 왜 문제되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없는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를 쉴드 치는 겁니다. 아 좋아. 다 좋은데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문제는 왜 꺼집어내는데? 이 나쁜 새끼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지 필요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고 노무현 대통령 유족들을 괴롭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서너 번째입니다. 존경한다며. 존경하는 분의 가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욕보여도 되나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죠. 하여튼 아우 진짜. 자, 뭐라고 했는지 제가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아무 문제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요딴 소리를 합니다. 아 진짜. 인도 타지마할 방문은 인도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거 그거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근데 굳이 어거지를 써서 인도에서 초청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인도에서 초청 안 했다라는 인도에서 실제로 초청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뭘 문제를 삼습니까? 기내식 너무 비싸게 먹었다라고 또 시비를 걸죠. 근데 두 가지 다 지금 다 쑥 들어갔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걸 또 끄집어낸 거죠. 지네 마누라 쉴드 치려고. 아니,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어요? 김정숙 여사가 고속도로를 휘어가지고 자기 친정집 앞으로 고속도로 지나가게 했어? 권양숙 여사가 주가 조작을 해서 뭐 수십억 이익을 봤어요? 양평고속도로를 휘었어? 아니잖아요. 아 정말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진짜 화가 나서 진짜 쌍욕을 하고 싶은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욕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나 싶어요. 윤석열이 이딴 소리 하는 거는요. 이른바 자기 지지자들, 대구 경북에 있는
그 극단적인 예, 극우 세력들, 서울 강남에 사는 극우 세력들, 그들한테 열광을 얻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걸 겁니다. 아니, 좀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윤석열의 이 같은 주둥아리를 잘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껏해야 지 마누라 실드나 친다고?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그런 데 씁니까? 대통령이 오죽할 일이 없어서 지 마누라 실드 치기 위해서 해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다고요? 이거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거죠. 이 역시 탄핵 사유입니다. 아니, 이거 배임이에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논리대로 치자면 윤석열 이거 배임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죠.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지금 차곡차곡 자신의 범죄 행위를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되는 이유 또 하나 늘어난 거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은 이런 말도 했답니다. 이미 전임 정부 때 김건희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지가 검찰총장이었잖아. 지가 다 막았잖아. 그래 놓고서는 뭐. 그 다음에 특별검사는 검사가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거나 공정함을 잃었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가 있을 때 임명되지만 이번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 특별검사는요, 우려만 있어도 검사가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우려만 있어도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순 거짓말이에요. 특별검사 제도는요, 이미 헌법학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특검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 있어. 근데 굳이 바득바득 우기게 특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검사 새끼들밖에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특검은 위헌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결론이 났는데 윤석열 지만 위헌이래.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가. 헌법재판소 결정 내보세요. 판례 다 보세요. 특검이 위헌이라고 한 사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지금 관련 판례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특검이 위헌이라는 그런 개소리를 합니까? 그리고요, 검사가 공정함을 잃었다는 확실한 혐의가 있을 때 그렇다고? 아니, 확실한 혐의가 없어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만 있어도 특검이 발동됩니다. 그거는 헌법학에서 이미 확고하게 내려져 있는 학설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어.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어. 이걸 가지고 이론 제기하는 거는 검사 새끼들밖에 없어요. 국힘당 새끼들밖에 없어. 지들도 특검 발동할 때는 좋아라고 발동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왜 헛소리야? 아니, 대한민국에 어느 학자가 특검이 위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결론이 났어요. 그거는 헌재에서도 결론을 냈고. 그런데 이뿐이란 놈들이야. 이거 또라이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지들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들 불리하면은 아우 진짜 야 참 뻔뻔스럽게도 참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요? 참.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뉴스위크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이 열심히 김건희를 쉴드 치려고 노력했지만,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뉴스위크에 이 게재된 윤석열 관련 기사를 마치 찬양을 하듯이, 윤석열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사실 뉴스위크 기사는 윤석열을 대놓고 까는 기사였어요. 왜냐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ome Truth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윤석열 눈가리 옆에, 이마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Home Truth라고 되어 있죠. Home Truth가 뭐냐고요? 예. 자, 이 부분 보세요. Home Truth. 이 부분입니다. 자, 이 Home Truth가 뭐냐?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사전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군요. Home Truth. 뼈아픈 진실. 예, 그렇습니다. 뉴스위크는 윤석열을 인터뷰하면서 제목으로 Home Truth. 윤석열의 뼈아픈 진실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니다. 자, 아까 동아일보에서 윤석열한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 애둘러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 원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Korean President Yoonseok's biggest problem isn't the North. 예. 윤석열's biggest problem. biggest problem. 네. 문제는입니다. 문제는. 윤석열한테 제일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 마누라다. Home truth, 뼈아픈 진실. 윤석열한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너그 마누라다 라고 쓴 거죠. 동아일보에서는 이 부분을 살짝 색깔을 바꿔놨어요. 틀린 게 아니라 색깔을 바꿔놨지. 윤색을 했지. 진짜 주제가 무엇인지, 뉴스위크에서 말하려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 숨긴 겁니다. 윤석열's biggest problem isn't the North. 그러면서 제목이 뭐? Home Truth. 뼈아픈 진실. 윤석열의 김건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국힘당이 숨긴 거야. 윤석열 언론들이 다 숨긴 거죠. 그래. 상황이 이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소리, 씹소리, 쌉소리를 마구 떠들어 댔던 겁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비방하고 김정숙 여사도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들 국힘당의 어떻게 보자면은 뭐 성역이라고 할 수 있죠. 유경수까지 시비를 건 겁니다. 관련해서 국힘당 내부,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요딴 소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바로 여기저기서 반박이 나오죠. 특히 유승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유경수 여사와 김 여사, 김건희를 같은 반열에 올렸다라고 비판하면서 조선일보에서도 김건희와 베갯머리 인사협의는 국정농단이다 라고 합니다. 자, 유승민의 이 비판에 바로 받아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때리는 거죠. 윤석열의 헛소리에 바로 국힘당 내부,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조차 발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감히 유경수와 김건희를 비교라니. 윤석열 담화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기회 놓쳤다. 유경수와 김건희를 비교라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더 고립이 돼가지고 좀 빨리 좀 쫓겨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이 뭔 얘기를 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지 마누라를 쉴드 치기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총을 난사하고 있는 거다. 예, 맞아, 미친 거지. 지금 지 마누라한테 쉴드 치기 위해서 도라이 짓을 하고 있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놈이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을 괴롭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약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기사는 2012년에 보도된 뉴시스 기사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목, 13억 불법 송금 의혹 노정현 씨 수사 이번 주 분수령. 자, 여기에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특히 이 사건의 주임 검사인 윤석열 중수 1과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 방향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네, 바로 2012년 6월 11일의 기사입니다. 윤석열은 중수 1과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수사,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그 가족을 괴롭히고 욕보이는 짓을 여기서 했었어요. 이미 12년 전이네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은요, 대검 중수 1과장에 있다가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중앙지검 특수일부에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가죠. 중수 1과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를 특수일부장으로 옮겨가면서 그대로 사건을 들고 갑니다. 결국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현 씨를 기소합니다. 결국 노정현 씨는 집행유예로 형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윤석열입니다. 이미 이때 윤석열은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욕보였습니다.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을 괴롭힌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건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도 했다고요? 예.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도 노무현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밖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거로는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수사가 더 있었죠. 소위 말하는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 대화록, 정상회담 회의록, 이것을 뭐 조작을 했네 어쩌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당시 그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자료를 봉화마을로 가져갔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시비를 걸죠. 결국에 다 그거 결국 다 윤석열이 그 대검 중수부 과장할 때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벌써 몇 번째입니까? 뭐 사초 논란이니, 뭐 대통령 기록물 뭐 유출 의혹이니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한번 괴롭혔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시비 걸기 어려우니까 노무현 대통령 딸 정현 씨를 한번 괴롭히죠. 그래서 기소까지 하고 집행유예까지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가 중앙지검장 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 유족들을 수사하겠다라고 공표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노무현 대통령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윤석열, 참 인간성이 바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도저히 윤석열을 용서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굳이 선택한 이유, 차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면서도 굳이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결코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사람이 일부인데요, 매우 일부지만 윤석열이 노무현 대통령의 뭐 진정한 후계자라고 이렇게 떠받드는 이상한 새끼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지적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젠파랑이님께서는 사자 명예훼손으로